자, 3번 내장 감각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장 감각 중에 이제 목동맥 토리와 대동맥 토리에 있는 말초 화학 수용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장이 이렇게 있으면요. 대동맥 활이 이렇게 있겠죠. 목으로 가는 동맥과 팔로 가는 동맥이 이렇게 있고 목동맥이고요. 팽팽한 부분이 있습니다. 팽대라고 합니다. 자, 팽대 안에는 이렇게 오돌토돌한 토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목동맥 토리고요. 또 대동맥에서도 이게 대동맥 활 안에 대동맥 토리가 있습니다. 말초에서 느끼는 수용기인데 혈액의 산소 분압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자, 그래서 이 심장의 혈액 안에 심장에서 펌핑할 때 이 대동맥이라든지 목동맥 쪽으로 가는 혈액의 산소 농도가 이게 낮아지면 위급한 상황이죠. 왜냐하면 이 위에는 뇌가 있기 때문에 뇌는 산소에 아주 민감하기 때문에 산소 농도가 낮아지면 이거를 감지하는 수용기에서 작동을 하게 됩니다. 이 목동맥 토리에서 산소 농도가 낮아지는 걸 감지하고 대동맥 토리는 이 대동맥 활 안에 있는 혈액 속의 산소 농도가 낮아지면 감지해서 수용기이기 때문에 목동맥 토리나 대동맥 토리는 감각신경을 통해서 이제 뇌로 전달됩니다. 뇌에 있는 숨뇌로 이렇게 전달이 되죠. 9번 혀 인두신경이 감지를 하고요. 대동맥 토리는 10번 미주신경의 감각신경이 감지해서 숨뇌한테 알려줍니다. 호흡 정추를 자극하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산소 분압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한다. 즉 산소가 낮아진 것을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CO2 분압에도 약하게 반응하지만 주로 산소 이 분압에 민감하게 반응하고요. 이제 CO2가 증가하게 되면 혈액 속에 H2O라는 물과 결합을 해서 H2CO3가 되죠. CO3, 즉 탄산이 이렇게 형성이 돼서 수소 농도 이온과 HCO3라는 중탄산염이 이렇게 분리가 돼서 수소 이온이 이렇게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수소 이온이 증가하게 되면 반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말초에도 화학 수용기가 있지만 숨내에는 이게 중추에도 화학 수용기가 있어서 혈액 속에 이산화탄소 이제 농도가 많아지면 이제 뇌척수액으로 이 이산화탄소가 확산이 돼서 이쪽에 이제 뇌척수액이 흐르게 되죠. 뇌척수액이 이렇게 흐르게 되면서 여기에 중추 화학 수용기에 이제 이산화탄소 농도가 많아지면 이산화탄소가 증가하게 되면 수소가 이렇게 증가하게 돼서 이 수소 이온을 감지하는 수용기가 중추 화학 수용기가 되는 겁니다. 중추 화학 수용기가 수소 이온을 감지해서 호흡 중추를 이렇게 자극을 해서 호흡을 통해서 이산화탄소를 바깥으로 빼주게 되겠죠. 이산화탄소가 많아지면 이렇게 중추 화학 수용기가 이렇게 반응을 해서 호흡을 통해서 이산화탄소를 빼주고 산소를 이제 들숨을 통해서 산소를 많이 공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심장이 있으면 대동맥 활이 이렇게 있고요. 활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제 대동맥 활이고요. 자, 여기가 이제 목동맥으로 가는 팽팽한 부분이 있는데 이제 이 위치가 좀 잘못됐습니다. 자, 여기가 목동맥 팽대 위치입니다. 자, 이 부분이 팽팽한 부분이니까 목동맥 팽대고요. 자, 이 안쪽은 오돌토돌한 토리입니다. 목동맥 토리가 이렇게 있고요. 목동맥 팽대는 이제 혈압을 감지하게 되고요. 대동맥 활의 이 압력 수용기도 혈압을 감지하게 됩니다. 자, 오돌토돌한 토리들은 이렇게 혈액의 산소 분압을 감지를 해서 산소 농도가 낮아지면 바로 이 수용기가 감지를 해서 9번 혀인두신경이나 10번 미주신경을 통해서 숨내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그럼 숨내에는
호흡 중추가 있어서 호흡을 촉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4번 특수감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수감각에는 시각, 청각, 평형감각, 후각, 미각, 주로 얼굴에서 느끼는 감각이죠. 특별한 곳에서만 느끼는 감각이기 때문에 특수감각이라고 하는 겁니다. 얼굴에는 시각도 있고 귓속에 있는 청각과 평형감각, 코의 후각, 그리고 혀의 미각이 있습니다. 자, 먼저 시각 수용기에는 망막에 막대세포와 원뿔세포가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막대 모양에 있는 세포와 원뿔 모양에 있는 세포가 이렇게 망막에 위치했습니다. 이 막대 모양의 세포는 이제 명암을 감지하는 세포고요. 어두운 빛에 어두울 때 작용하는 세포가 막대 세포입니다. 미음 해서 명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어두울 때 시각장애인들이 이렇게 지팡이를 짚고 가는 것처럼 이 막대기를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원뿔, 원뿔은 이렇게 이러한 색깔을 감지하는 이러한 세포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원뿔 모양처럼 생겼습니다. 막대세포가 손상을 받으면 캄캄할 때 이 세포가 자극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야맹증이 발생합니다. 원뿔세포가 손상을 받으면 생명이 오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청각수용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속귀, 귀 속에 보면 이제 청각, 달팽이 관이 이렇게 있었죠. 나선형처럼 생겼기 때문에 나선기관이라고 하고, 자, 여기에 털세포에서 감지를 해가지고 달팽이관 안에 이게 림프액이 흐르게 됩니다. 림프액이 흐르면, 자, 이 림프액의 흐름을 감지해서 나선기관이 감지를 하게 되고, 달팽이 신경을 통해서 뇌에 알려줘서 뇌에 소리를 감지하는 1차 관자엽으로 1차 청각 영역으로 소리를 전달해 주게 됩니다. 자, 그리고 평형감각을 담당하는 수용기가 있었죠. 평형감각을 담당하는 수용기는 이제 반고리관하고 타원주머니, 둥근주머니, 평형반이 있었죠. 반고리관이 이렇게 3개가 있었습니다. 이 반고리관에는 이렇게 팽팽한 능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팽팽한 능선이 있고, 이 팽팽한 능선에 이 털세포들이 이렇게 있어서 이 반고리관 안에 림프액의 흐름을 감지하는 수용기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팽팽된 능선에 이쪽이 안뜰이라는 기관 안에 타원주머니, 이 타원형처럼 생긴 주머니가 있고 둥근 주머니가 있습니다. 자, 타원주머니하고 둥근 주머니 안에도 털세포들이 있어서 직선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이러한 수용기들이 있습니다. 반고리관에 있는 팽대 능선, 팽팽한 능선인데, 이 팽대 능선은 이렇게 림프액이 회전할 때 감지하니까 회전의 움직임을 감지를 하고, 자, 안뜰 안에 있는 타원주머니나 둥근주머니, 직선의 움직임을 감지하게 됩니다. 타원주머니와 둥근주머니 평형반이라고 하는데요. 이 이제 털세포가 있는 부분까지 포함해서 평형반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타원주머니 평형반과 둥근주머니 평형반은 직선의 움직임을 감지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평형을 담당하는 수용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후각 수용기는 이제 후각, 이런 세포들이 있어서 향기를 느끼는 후각 세포들이 있고, 여기에 이렇게 이제 수용기들이 있어서 후각 신경을 통해서 코 안에 이제 후각 겉질로 이제 냄새를 이렇게 맡게 되는 이런 신경입니다. 이쪽이 후각 신경이고요. 자, 이쪽에는 이제 후각 망울입니다. 후각 망울. 후각 망울에는 흑모세포라고 이 후각 망울 안에 있는 세포가 이렇게 전달해줘서 후각 신경로가 돼서 뇌로 들어간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코 안에도 이게 냄새를 맡는 이러한
후각 세포에 수용기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미각을 담당하는 수용기가 이제 맛봉우리가 있습니다. 자, 맛봉우리가 있는데, 자, 미각을 담당하는 수용기에 신경들이 있는데요. 7번, 9번, 앞쪽 3분의 2, 7번, 9번은 이제 미각을 감지하는 수용기입니다. 미각을 감지하는 수용기가 있고, 이 수용기에 7번 얼굴신경에 가지신경인 고실근신경이 이제 이 혀 앞쪽 3분의 2 미각을 담당하고, 뒤쪽 3분의 1은 9번 혀인두신경이 담당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친구, 자, 이렇게 친구가 되죠. 친구랑 맛집에 가서 맛을 본다. 자, 맛을 본다는 것은 미각이죠. 그래서 친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혀가 아니고 뒤쪽 후두 덮개에도 이렇게 10번 미주신경이 미각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제 미각은 아니지만 이제 5번과 9번은 일반 감각, 혀의 뭐 앞각이나 뭐 촉각, 뭐 온도 감각, 통각, 이러한 일반 감각을 느끼는 수용기는 5번, 9번이다. 그래서 아프면 아이고 아이고 하듯이 오구 오구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5번, 9번은 혀의 일반 감각을 느끼는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초 확인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특수감각으로 옳은 것은, 이제 특수감각이란 것은 특별한 곳에서 느끼는 감각이죠. 그래서 주로 얼굴 쪽에서, 자, 얼굴 쪽에서 느끼는 감각이 대부분 많죠. 이렇게 시각도 있고, 자, 후각, 그 다음에 입 안에 혀에서 느끼는 이제 미각, 귀 속에서 느끼는 청각이나 평형감각, 자, 이런 것들은 특수감각이죠. 그래서 특수감각에 해당하는 것은 3번이 되겠고요. 앞각이나 촉각이나 온도감각이나 온각, 따뜻한 감각이나 통각, 이런 것들은 이제 피부에서 느끼는 감각이죠. 그래서 일반 감각이 되겠습니다. 혀의 뒤쪽 3분의 1이 분포하여서 미각을 느끼게 하는 신경은, 자, 우리가 감각신경 중에 수용기에 미각을 느끼는 수용기가 있으면 당연히 감각신경이 있겠죠? 자, 미각을 느끼는 감각수용기인데, 혀에 이렇게 보면 3분의 2 앞쪽에는 이제 미각을 느끼는 신경은 7번이죠. 7번 얼굴신경이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뒤쪽에 3분의 1 미각을 느끼는 곳은 9번이죠. 혀인두신경입니다. 그래서 친구랑 맛집에 가서 맛을 본다, 미각을 본다, 친구니까 뒤쪽은 9번이 되겠죠. 그래서 9번 혀인두신경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3번 얼굴신경. 자, 얼굴신경은 7번 얼굴신경은 3분의 2 앞쪽에 해당한다. 정확하게 말하면 얼굴신경의 가지신경인 고실근 신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차 신경은 혀의 앞쪽 3분의 2 일반 감각을 담당하죠. 일반 감각. 이게 5번 되겠죠. 5번 3차 신경은 일반 감각을 담당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혀미신경은 운동신경이죠. 자, 그 다음에 갓돌림신경은 안구를 갓쪽으로 이렇게 돌려주는 신경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어떤 사람이 심장에 문제가 생겼는데 왼쪽 가슴 부위에 극심한 통증을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 그림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심장에 이게 문제가 생기는데, 심장의 감각신경이 그대로 척수로 이렇게 들어가죠. 자, 척수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자, 피부에 있는 이러한 감각신경도 그대로 동일하게 같이 척수로 들어가면서 대뇌에서는 피부에서 느끼는 감각으로 이렇게 착각을 하게 됩니다. 대뇌는 피부에서 오는 감각 신호를 더 익숙하게 느끼기 때문에 피부에서 느끼는 감각 신경으로 대뇌가 통증 신호를 착각하게 되는 겁니다. 심장에서 들어가는 이 정보하고 피부에서 들어가는 이 정보들이 합쳐져서 척수에 있는
뒤쪽에 감각신경으로 들어가서 촉수에서 바로 뇌로 전달해 주기 때문에 뇌에서는 심장의 어떤 문제를 피부의 통증으로 뇌에서는 통증 신호로 잘못 인식하게 돼서 마치 피부에서 통증을 느끼는 것처럼 아픈 것을 우리는 리퍼드 페인, 연관통이라고 합니다. 통증이 실제 발생한 부위가 심장 쪽인데 실제 발생한 부위가 아닌 다른 부위에서 통증을 느끼는 것, 이거를 리퍼드 페인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심장의 문제죠. 이게 심장의 문제인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피부 쪽과 연결되어 있는 이런 이 왼쪽 가슴 쪽 또는 팔 쪽으로 이렇게 통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치 이쪽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 심장의 문제인데 이게 리퍼드 돼서 통증이 생기기 때문에 연관통이라고 하고요. 또 이렇게 간이 안 좋거나 그러면 자, 오른쪽 이렇게 목이라든지 등 쪽 통증이 이렇게 유발을 하게 되고요. 콩팥이 안 좋게 되면 이렇게 허리 부위라든지 자, 이렇게 옆구리 또 사타구니에 이렇게 통증이 생깁니다. 그래서 콩팥의 문제인데 마치 요통이나 옆구리 통증처럼 리퍼드 되기 때문에 자, 이러한 리퍼드 페인은 실제 장기의 문제를 잘 검사해 보는 게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3번의 답은 연관통이 되겠습니다. 자, 4번 작업장에서 사고로 팔꿈치 이하 절단한 환자. 자, 절단한 환자인데요. 계속 손이 아프다고 하면 관련된 통증은 자, 팔꿈치 이하를 절단을 했습니다. 예, 절단을 했기 때문에 팔꿈치 이하는 실제적으로는 없는 거죠. 자, 없는 건데 뇌에서는 아래팔에서 통증을 계속 느끼는 겁니다. 자, 이러한 통증을 우리는 환상통이라고 합니다. 환상통은 판톰 페인이라고 하는데요. 팔과 다리가 절단된 후에 마치 이 부위가 아픈 것처럼 느껴지는 것을 환상통이라 합니다. 중심 꼬랑을 중심으로 이렇게 감각을 느끼는 1차 몸 감각 영역이 있었죠. 1차 몸 감각 영역이 있었고 팔이라든지 손에 대한 영역이 있겠죠. 이 담당한 영역이 실제적으로 이제 없어졌기 때문에 이 영역이 재조직화됩니다. 이 잘못된 감각이 감각 정보로 인해서 발생을 하게 됩니다. 뇌에서는 이러한 팔에 대한 이러한 정보들을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통증을 느낀다는 것이고요. 또 이 말초에 신경이 이렇게 절단되면서 이 신경 끝이 과민해져 가지고 비정상적으로 계속 뇌에다가 신호를 주기 때문에 이런 환상통이 생긴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관련된 통증은 환상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판톰 페인인 환상통과 연관통을 잘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한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특수감각에 따른 수용기를 여러분들이 한번 정리해 보시고요. 특수감각의 시각, 청각, 평형감각 이런 수용기들을 정리해 보시고 자, 내장감각 중에 목동맥 토리나 대동맥 토리에서 발생하는 이런 화학 수용기를 한번 정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또 수고하셨습니다.